데이터 세상 속으로 구글 검색어를 통해서 지난 한 주 어떤 단어, 어떤 인물이 검색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 시조세예요. 네, 혹시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연말에 친구들 많이 만나고 또 살도 좀 한 3kg, 2kg 정도 빼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등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새해 등산이요? 아니요,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등산. 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가녀린 몸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규리 아나운서도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네, 저번 며칠 전이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솔로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다. 저는 광화문 쪽 다녀왔는데 트리 진짜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라면서 저희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알아봅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배우 신민아 씨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배우 김우빈 씨와 함께 100년 가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공개 연애를 이어온 만큼 축하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진 뒤에 사진이 인터넷에 뿌려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그림체가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미녀와 미남의 만남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선남선녀가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개된 사진 속을 보면요. 신민아 씨가 눈꽃을 연상시키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김우빈 씨 역시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로 완벽한 비주얼을 보여줬습니다. 네, 게다가 결혼식의 구성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회와 주례 그리고 축가까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맡았죠. 네, 사회는 절친 이광수 씨가 맡았고요. 주례는 법륜 스님이, 축가는 가수 카더가든이 불렀습니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OST가 울려 퍼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의 이제 결혼식이 화제가 됐던 건 선행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에 앞서 의료기관과 구호단체 총 3억 원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윤석화입니다.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화 씨는 배우를 넘어 연출과 제작까지 맡으며 무대 위와 무대 밖을 모두 지켜온 인물인데요. 지난 2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을 올렸습니다. 네,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예술인 70여 명이 참석했고요. 교회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도와 찬송으로 고인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윤석화 씨의 삶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긴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날 연결식에 이제 울려 퍼진 조사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습니다. 무대에 섰던 배우로서 윤석화 씨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조사는 배우 박상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등장해 대사를 할 것만 같다는 말로 끝까지 무대 위에 배우였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네, 또 불꽃같이 살았고 또 누구보다 솔직하고 멋졌던 사람이라며 긴투병의 고통은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 자유롭게 쉬길 바란다는 따뜻한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네, 연결식 이후 역시 윤석화 씨와 관련된 장소가 이어졌는데요. 고인이 직접 운영했던 대학로의 설치 극장이죠. 정미소. 현재는 한예극장에서 노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화 씨 예술 인생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장소기도 하죠. 네, 노제는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주관으로 진행됐고요. 후배 예술인들이 무대에서 고인이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배우이자 선배로서의 윤석화를 기렸습니다. 네, 윤석화 씨 연극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연극의 어떤 역사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신의 아그네스, 햄릿 등으로 연극계에서는 정말이지 상징적인 그런 배우가 됐고요. 이후 뮤지컬 명성황후, 토요일 밤의 열기 등의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수상 이력과 공적 역시 그 무게를 보여주는데요. 백상예술대상 여자연기상을 무려 4차례나 수상했고 동아연극상과 이해랑 연극상,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배우 윤석화, 그녀가 남긴 한국 그 연극계의 발자취는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나비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키워드 주사이모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방송인 박나래 씨와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이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전달받은 다이어트 약이 마약류 관리 대상 식욕 억제제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문제의 약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으로 추정되는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유통이나 복용이 불가능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뭐니 해도 주사 이모일 것 같은데요. 약의 효과보다 유통 경로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이 약을 확보해서 해당 연예인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죠. 실제 공개된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복용 횟수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타인에게 약을 전달한 정황도 함께 언급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설령 본인이 직접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마약류 의약품을 대신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적법한 처방 없이 이를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박나래 씨와 입짧은 햇님의 해명은 엇갈리고 있는데 입짧은 햇님 같은 경우는 주사 이모를 나는 의사로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공개된 대화 내용의 일부 정황은 이 해명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입짧은 햇님은 결국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상태고 현재 채널 구독자 수가 약 4만 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과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 쉽게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정의원입니다. 또 익숙한 이름이 나왔는데요.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 유명한 정의원 교수를 둘러싸고 사생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원 저속노화 연구소 대표는 전 위촉연구원 A씨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이후 A씨가 주거지 침입과 협박성 연락을 반복했다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을 접수한 뒤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A씨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했는데요. A씨는 고용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와 녹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방금 말한 그 메신저 대화를 봤어요. 카땡에 올라온 어떤 A씨가 공개한 자료를 봤는데 정 교수가 A씨와의 성접촉을 기반으로 쓴 소설을 A씨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 대표는 일부 사적 교류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추행이나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고요. 또 여기에 법조계 해석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이혼 전무 변호사는 정 대표가 입장문에서 밝힌 사적 교류와 숙박업소인 모텔 방문, 반복적 신체 접촉 시도를 근거로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은 불륜인지 성범죄 영역으로 넘어가는지를 놓고 수사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사생활 논란과 성적 사건 의혹이 겹치면서 정 대표의 공적 활동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에서 사표를 제출했고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등 일부 기업과의 협업도 중단 또는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 역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폐지되며 대중활동 전반이 멈춘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건강 정도사라든지 굉장히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소비가 됐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이미지가 사실이었나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여론의 시선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1위 키워드 보시죠. 네, 셰프 손정원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흑백요리사 2에 이제 출연한 손정원 씨가 화제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손정원 셰프는 한식과 양식 각각 미쉐린 원스타를 받은 인물로 이번 시즌에서 백수저 셰프 라인업의 핵심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공개 직후 왜 손정원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드디어 손정원이 나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작진의 역할도 큰 역할을 했었죠. 시즌2 제작 발표회에서 가장 섭외가 어려웠던 셰프로 손정원이 직접 언급됐는데요. 제작진은 손정원 셰프에게 한 차례 거절을 당한 뒤에도 다시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정성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손정원 셰프가 주목받는 이유, 요리사로서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파인다이닝 씬에서는 상징성이 꽤나 큰 인물이라고 합니다. 손정원 셰프는 한식과 양식 두 곳에서 미쉐린 원스타를 각각 받은 그런 셰프입니다. 시청자 반응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시즌2 공개 직후에요. 라인업부터 다르다. 요리 예능이 아니라 무슨 스포츠 중계 같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손정원 셰프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온라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반응도 눈에 띕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공개 이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미쉐린 셰프들이 실제로 붙는 요리 배틀이라며 K-요리 콘텐츠가 또 하나의 히트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흑백요리사 2를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이 단순히 예능이라기보다는 누가 정말 진짜로 요리를 잘할까? 이 요리는 어떤 요리일까? 이런 정말 궁금증, 근본적인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정원 셰프를 중심으로 이 요리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 5위부터 알아보시죠. 네, 직설적인 단어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인데요. 미성년 성범죄 사건으로 투옥된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금융인 앱스타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수십만 건에 달하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서명한 데에 따른 조치로 블렌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사 기록이 무려 30만 장, 30만 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된 앱스타인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공개된 자료에는 내부 서신, 그리고 조사 기록, 이전에 봉인됐던 법원 문서, 피해자 진술, 앱스타인의 구치소 사망 관련 자료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 반면 민주당 출신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과거 연인과 수영을 하거나 한 여성과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 등의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클린턴 측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클린턴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쏠린 비판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된 문건 가운데는 최소 16개의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도 한 장 이상이 삭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미국 법무부는 파일을 삭제한 이유나 의도적 조치 여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법무부 대변인도 언론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성범죄 연루 의혹을 넘어서 미국 정치계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4위입니다. 앤드류 테이트 경기인데요. 앤드류 테이트는 미국의 인플루언서, 화제와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인플루언서이자 전 킥복싱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체이스 디모어라는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의 권투 선수와 복싱 경기가 진행되면서 화제를 모았죠. 네, 앤드류 테이트는 지난 20일 두바이에서 체이스 디모어와의 헤비급 타이틀전 경기를 펼쳤는데요. 평소 스스로를 4회 챔피언이라고 소개해오던 그가 프로복싱 대기 3년 차인 신인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대중의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앤드류 테이트가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게 된 데에는 그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알파 메일, 즉 지배적인 남성의 상징으로 포장해 왔다는 점이 큰데요. 그는 SNS를 통해 부권력 강한 남성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고요. 이런 메시지가 일부 젊은 남성층에게는 현실적인 성공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앤드류 테이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번 경기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라기보다는 앤드류 테이트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강함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결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성 비하적 발언과 극단적인 남성성 담론으로 여러 SNS 플랫폼에서 계정이 차단됐고요. 영국, 루마니아 등에서 인신매매,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앤드류 테이트는 이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앤드류 테이트가 강조해 오던 강한 남성성과 부라는 주제는 두터운 팬을 양산하기도 했고요.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그렉 비플입니다. 유명 카레이서 출신인 그렉 비플의 일가족 7명이 비행기 사고로 전원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네, 지난 18일 현지 시간 10시 20분경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테이츠빌 공항에서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착륙 도중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전직 나스카 카레이서 그렉 비플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 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사고 항공기는 비즈니스 제트기 세스나 C550으로 이륙 후 약 8km를 비행했다가 급하게 회항하여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끝부분에서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항공기의 파편들이 지상에 흩어진 채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렉 비플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어요. 챔피언십에서 19승을 무려 거뒀고요. 2000년에는 해당 시리즈의 챔피언에 오르는 기념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은퇴할 때까지 레이싱 선수로 맹활약한 인물이기 때문에 2026년 며칠 뒤네요. 나스카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로 지명된 상태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사고 원인 밝혀졌을까요? 네, 스테이츠빌 공항은 관제탑이 없는 소규모 공항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레이싱 리그, 나스카 관계자들이 자주 이용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현장 조사와 수습을 위해 비행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미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활주로를 복구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현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이크 폴과 앤서니 조슈아입니다. 유튜버 출신 제이크 폴과 전 헤비급 통합 챔피언 앤서니 조슈아가 이제 맞붙게 된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검색량이 무려 500만 건에 달했는데요. 아마추어 프로 복서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지난 20일 유튜버 출신 복서인 제이크 폴과 전 헤비급 통합 챔피언 앤서니 조슈아가 복싱 대결을 펼쳤는데요.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대결은 제이크 폴의 턱뼈가 2곳이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뭐 체급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이미 드는데 게다가 이번 경기는 넷플릭스 대형 스포츠 이벤트 독점 라이브가 되면서 더 많은 화제를 모은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 어땠나요? 네, 경기 결과를 보면 제이크 폴이 6라운드까지 버텼지만 결국 KO 패를 당했는데요.
앤서니 조슈아 선수가 경기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4차례나 다운을 뺏어냈고요. 그리고 6라운드에서 그의 강펀치가 제이크 폴 턱에 적중하고 나서 심판의 카운트아웃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2차례나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올랐던 그런 엘리트 복서 조슈아를 상대로 유튜버가 이제 감히 잽잽을 날린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카운트 아웃이 될 정도면 제이크 폴의 상태 꽤나 심각했을 것 같아요. 네, 상태는 꽤 심각했습니다. 폴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턱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올리면서 턱 2곳이 골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 10일 뒤에 카넬로와 붙여달라는 농담 섞인 글을 남겼고 병실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응원해줘서 고맙다, 난 괜찮다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네, 정말 관종력 하나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단어가, 젖잘싸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경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위 키워드 보시죠. 네, 롭 라이너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바로 그 키워드. 검색량이요, 무려 1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발생한 폐륜화적 살인 사건으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네, 지난 14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에서요, 롭 라이너 부부 감독 부부가 아내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 세계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라이너 부부의 차남 닉 라이너였는데요. 현재는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존속 살인 사건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총이 아니고 칼로 자신의 부모를 수십 차례 찔렀다는 것이 더 논란이 됐습니다. 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목 부위에 집중된 상처가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닉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차남은 자신의 부모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걸까요? 원인이 뭐죠? 네, 구체적인 범행이나 정황은 아직 밝혀진 바 없고요. 그리고 다만 닉 라이너는 1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대 15세 무렵 재활시설을 등락거렸습니다. 최근에는 중독 증세가 심해져 여러 주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 부부는 오랫동안 아들의 정신질환과 약물 문제로 고생을 해왔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행 전날 가족이 함께 참석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부자 간 공개적인 언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갈등의 맥락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닉 라이너, 롭 라이너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영화 90년대 명작이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바로 그 감독, 미저리의 감독입니다. 이 닉 라이너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내에서도 굉장히 젠틀하고 평온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판이 좋았던 감독인데 차남에게 이렇게 심각한 존속살인을 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해외 트렌드는 조금 무거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누군가는 또 자신의 아들에게 찔려 죽고 롭 라이너 부부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차분히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시간에 가치 있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